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팀스의 아직스입니다. 카메라가 자꾸 꺼지네요. 김성직입니다. 어, 오랜만에 찾아뵌 이유는 올해도 팀스를 계속해야죠. 팀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그 올 봄에 기술연구소에 그 버티고를 개발하고 또 소- 많은 이런저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뭐 방송 제작 프로세스에 뭐 혁신 내지는 어떤 새로운 기법들을 연구하고 계신 AX 팀의 그 이은재 팀장님하고 연구소장님 다녀가셨었어요. 제가 그때 제안하기를 어, 사용자 경험 디자인 그 기법을 활용을 해서 어떤 하나의 서비스나 그 컨셉을 한번 제안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일환으로, 음, 팀스 UX라는 일종의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간단한 디자인 서비스 기획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버티고의 서비스명이 이렇죠. 이 버티고라는 서비스가 시중에 이제 존재하고 있어서 약간 상표권 이슈 때문에 앞에 V자를 하나 더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티고 모바일. 현재 버티고 서비스는 뭐 6K급, 그러니까 풀 HD 해상도의 6배 정도 되는 그 촬영물 속에서 출연자를 이렇게 분리해내는 인물 추적 기술을 적용해서 출연자를 추출을 해내서 그거를 약간 직캠 영상처럼 세로로 버티컬 고 해서 버티고고 이제 그게 말하자면 6K급 이상의 그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일반 그 사용자들이 음, 갖고 있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좀 대중화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정하에 그런 상상하에 이제 사용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하는 컨셉으로 버티고 모바일을 한번 기획을 해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이랄까요? 지금 만드는 영상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목적은 버티고 모바일이라는 서비스가 세상에 나온다면 그리고 그 버티고 모바일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기술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우리 스마트폰에 모바일 앱 서비스 많이 이제 깔아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특히 버티고를 저희 이제 충국 내에서는 그 안치훈 감독이 제작하고 있는 딩가딩가 스튜디오 랜덤 플레이 댄스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케이팝 댄스 커버하는 이제 케이팝 댄스 애호가 케이팝 댄스 팬들 아니면 뭐 케이팝 걸그룹, 보이그룹 등등등 팬덤들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가 나오면 어떨까?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제 디자인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자들한테 더 소구할 수 있는지, 사용자들이 이렇게 이런 거 한번 써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저희 팀스 UX라는 이 프로젝터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서비스 기획을 하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영문으로 Introduction Based on Image, 그러니까 어떤 상상이나 전제하에서 이런 서비스가 나온다면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모바일이 지향하는 그 목적은 어떤 것이냐?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처리. 이게 사실 버티고라는 그 서비스, 버티고라는 프로덕트의 가장
포괄적이지만 근본적인 어떤 접근은 이거거든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영상 처리를 통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이렇게 사람을 따야 되는 그 어려운 과정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해보자. 특히 휴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영상의 배경에서. 그리고 그걸 추출해낸 거를 이제 세로 영상으로 이렇게 인코딩을 하려면 이제 GPU라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그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 GPU가 고사양 그 PC에는 뭐 GPU가 4개짜리, 뭐 1개짜리, 뭐 2개짜리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픽 카드가 꽂혀 있는데 일반적인 그 렌더링 소프트웨어는 GPU를 그래픽 카드가 하나 꽂혀 있으면 하나만 쓸 수 있는데 저희 이제 기술국에 근무하고 있는 홍영기 감독이 그 그래픽 카드에 GPU 코어가 4개 있으면 그 4개를 같이 붙여서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속도가 이제 빨라지겠죠. 이제 그런 기술을 이제 개발하신 분이 이제 저희 기술국에 계세요. 그래서 그 관련된 게 이제 버티고라는 어떤 이 서비스의 이제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버티고 기술을 적용한 고 하이엔드 이렇게 말하자면 일반 사용자들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제작 현장에서 프로페셔널 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버티고 현재 버티고는 그거의 모바일 버전 그러니까 조금 보급형 버전을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급형 버전을 기획해 보자 하는 게 이제 저의 취지고요. 저희 팀스 UX의 취지고 더군다나 이제 모바일 기기는 현재 버티고가 이제 워크스테이션 그러니까 데스크탑 내지는 초고속 렌더링이 가능한 GPU 카드, 그래픽 카드를 이제 기반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그 CPU나 GPU의 성능은 이제 현존하는 버티고 서비스가 구동됨에 있어서 필요한 워크스테이션보다 분명히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모바일 기기의 성능, 모바일 기기의 하드웨어 스펙에 적절한 최적화된 영상 처리 기술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는 실험도 해야 되고 리서치도 해야 되지만 일단은 현재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두루뭉술한 마치 북극성에 닿을 수는 없지만 그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일종의 하얀 도화지에 지금 스케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 더더군다나 앞서서 디자인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는데, 디자인은 사용자들이 이제 쉽고 이제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 사용자 경험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보자. 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티고 모바일에는 어떤 기능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촬영된 영상 속에서 사람을 인식하고 배경과 분리한다. 이건 버티고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모바일에서도 이와 같은 컨셉을 이제 기본으로 이제 채택을 해보자. 그리고 그 추출된 그 인물의 동작에 다양한 효과를 적용해서 또 사용자가 표현하고 싶은 뭐 얼굴을 바꾼다든지, 뭐, 아바타를, 예를 들어서 뭐, 르세라핌의 어떤 후크 동작을 이제 커버를 하는 거를 르세라핌의 내가 좋아하는 멤버를 추출한 영상을 소스에 뭐내 아바타를 입히면 마치 내가 그 걸그룹의 한 멤버처럼 약간 그 세련된 그 춤을 마치 내 스스로 자신이 춤 동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서 만들어주는 약간 이런 컨셉도 될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런 류의 사용자의 창의력을, 그러니까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 욕구를 담아내는 것을 이제 버티고 모바일이 해주게 하면 어떨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게 이거인 거죠. 배경, 이제 소스에서 버티고 모바일 말고, 버티고 오리지널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 촬영물에서 추출된 영상 소스를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해서 거기에 사용자의 아바타를 입혀서 재합성을 하면 그 세로 영상을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 틱톡이든 또 구글 쇼츠든 뭐 요런데 유튜브 쇼츠든 요런데 업로드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원본 영상에 다시 합성을 하게 되면 뭐 뉴진스의 멤버 중에 뭐 내가 들어가서 한 춤을 추는 것처럼 내지는 내 아바타가 함께 춤을 추는 것처럼 이제 연출할 수가 있겠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예, 제가 이제 하나의 이제 변치 않는 북극성으로 이제 삼고 있는 그 사용자들의 어떤 욕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예, 요거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서비스를 현존하는 버티고 서비스의 버티고 오리지널을 버티고 모바일로 이렇게 살짝 보급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좀 써봄직하고 재밌는 그런 모바일 서비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요런 류의 기술을, 요런 류의 작업을 모바일 서비스가 하게 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사실 구체적인 건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대략 뇌피셜을 작동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상상을 추려보면 약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사람인식 배경 분리 기술, 사용자 이미지, 영상 소스를 예, 오리지널 영상을 합성하는 이것도 뭐 렌더링이 필요할 거고 요즘 그 제너러티브 AI라고 그래서 생성 AI 어쨌든 뭐 GPT류의 여러 가지 그 이미지 서비스 내지는 짧은 사이즈의 뭐 3초 내지는 5초 뭐 GIF 그러니까 짤 영상 내지는 짤 이미지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생성 AI 서비스들도 꽤 있거든요. 이제 약간 뭐 그런 류의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경험에 적합하려면 이게 이제 시간이 렌더링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요즘 그 쇼츠나 틱톡 같은 경우에 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뭐 3초, 5초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음, 렌더링 하는데도 뭐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빠른 시간에 하려면은 이게 보는 입장에서 스크린에 모바일 화면에 보여지는 그 영상의 화질이 그렇게 저해상도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뭐 그런 류의 기술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스마트폰, 최신 스마트폰에도 이제 GPU가 꽂혀 있는데 그 관련된 렌더링 기술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UX 디자인 관점에서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이게 좀 호기심을 갖고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려면 너무 이제 두루뭉술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사용자 흐름. 그러니까 어, 처음 스마트 앱을 열고 카메라가 켜지고 내지는 뭐 어떻게 검색을 하고 검색을 해서 내 뭐 셀카를 찍고 내 셀카의 얼굴을 내가 검색한 원본 소스 영상의 얼굴에 이렇게 뭐 붙이고 하는 뭐 약간 이런 류의 그 단계가 스텝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는 더 직관적이고 편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사용자 흐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앞서서 기술 관련된 부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모바일 기기 특성을 고려한 일단 인터랙션이나 어쨌든 그 이펙트 어떤 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뭐 어쨌든 재밌는 그런 류의 이펙트들을 좀 가미해 보는 그런 컨셉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 유팀스 UX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를 개발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서비스가 사용자들에게 어, 사용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어떤 그 사용자들의 니즈를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이제 개발자들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내지는 회사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서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면 뭐 예산을 책정해서 이제 외주를 맡기든 어떻게 하든 뭐 개발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말로 설명하기는 너무 두루뭉술하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일종의 프로토타입, 자동차를 개발할 때 차륵으로, 진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쉐입을 만들고 뭐 그런 류의 작업을 한번 해보자. 네, 그런 거예요. 팁스 UX가 올해 해보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들한테 더 이제 테스트를 한다든지 써보게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기기 사용자를 타겟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K-pop 댄스 커버를 즐기는 사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떤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그 사용자 경험과 그리고 기존 소셜 미디어, 뭐 틱톡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쇼츠,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릴스, 그러니까 숏폼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류의 그 플랫폼과 연결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뭐좀 이렇게 확실히 바이럴의 어떤 커넥션을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프로토타이핑을, 그러니까 어떤 그 시제품의 디자인을 실제로 개발하진 않지만 그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 실제로 동작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기법을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토타이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6월 9일이고 뭐 첫째 주를 한다면 6월 셋째 주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 기술본부 미디어 창의기술전 자유형식 출품 마감일이 대개 9월 말이나 10월 초쯤 되거든요. 대략 뭐 3개월, 4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구글 디자인 스프린트라는 어떤 프로토타이핑, UX 디자인 어떤 기법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적용을 해서 요거를 한 사이클 돌려보자. 이게 한 사이클이 뭘 의미하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현업을 하는 그 와중에 일주일에 뭐 한 20%, 5일로 계산하면 하루 정도 할애할 수 있는 그 작업량으로 요거를 사이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다. 원래 구글 디자인 스프린트는 5일짜리예요. 일주일이면 그냥 끝나서 하나의 서비스 컨셉이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이거를 이제 늘려서 한 3, 4개월로 늘려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희 뭐 현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티고를 개발하고 있는 미디어 기술 연구소 측 그리고 버티고 개발에 참여했던 저희 이제 청주 기술국의 홍영기 감독들 포함해서 어, 실제로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인지 뭐 어쨌든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고 저희들 상상만으로 막 달리는 건 아니고 실제 이게 좀 그래도 현실성 있는 어떤 상상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실제 개발하시는 분, 개발팀과의 소통도 이제 추진을 해보겠다. 그리고 요거를 하려면 이게 실제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잠재적인 사용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 잠재적인 사용자들은 다행히 저희 이제 랜덤 플레이 댄스 참가하시는 분들, 청주의 뭐 학생분들, 주로 뭐 어린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설문도 하고 인터뷰도 하면은 이분들이 원하는 기능이나 또 우리의 상상으로 어떤 기능을 만들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기능인지 이걸 실제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거 이제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이제 해보겠다. 그리고 이거 피그마 내지는 베젤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UX 디자인 툴이에요. 프로토타이핑 툴, 어떤 시제품. 개발의 힘을 빌지 않고 디자이너가 마치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진 것처럼 구동하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어떤 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적용을 해서 한번
프로토타입을 해보자 합니다. 간단하게 구글 디자인 스프린트가 뭔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책이에요. 제이크 랩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구글 직원입니다. 구글 직원이 이제 나름 디자인 방법론을 이제 뭐 연구를 해서 이걸 실제로 뭐 지메일 내지는 어 현존하는 그 꼭 구글 서비스가 아닌 어떤 서비스들도 이 스프린트 기법을 활용을 해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 꽤 많다고 합니다. 이 책 표지 보시면 하나의 스케치가 점점 SPRINT로 갈수록 이제 어떤 3차원적인 실존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지를 약간 개념적으로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큰 문제를 풀되 그거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제로 테스트하면서 단 5일 만에 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책 제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그래서 구글 디자인 스프린트라는 거는 월, 화, 수, 목, 금 하루 첫날은 뭔가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둘째 날은 리서치 기반으로 뭔가 두루뭉술하게 스케치를 하고 셋째 날은 이 스케치한 거 중에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구현을 실제로 개발을 해볼 수 있는 컨셉을 요 스케치한 거 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를 픽해요. 하나 내지는 두 개, 세 개 간단하게. 그리고 그거를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에게 테스트를 하면 이 만든 프로토타입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제 도출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다시 테스트한 결과를 다시 반영을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무한 루프 피드백을 반영해서 또 개선한 걸 또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를 한 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또 개선한 다음에 또 테스트하고 어쨌든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 사이클 여기 한 사이클 돌린 결과를 이제 미디어 창의기술전 자유 형식으로 이제 출품을 해볼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피그마나 베젤이라는 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피그마가 뭐냐? 그러니까 개발자의 손을 빌지 않고 어떤 모바일 서비스가 실제 동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이제 일종의 툴입니다. 베젤이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의 동작을 추출하고 그거를 실존 공간에 존재했던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런 모바일 화면에 평면 화면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베젤은 피그마의 3D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WWDC 애플의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해마다 열리는 그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그 비전 프로라는 믹스드 리얼리티 헤드셋을 애플에서 드디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그러니까 저 뭐죠? 애플의 그 새로운 믹스드 리얼리티 헤드셋은 아이폰 내지는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 경험을 헤드셋을 썼을 때 공간에 펼쳐서 요걸 3차원에서 3차원 공간 속에서 이제 그 사용자 경험을 3차원으로 확장하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그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장비에서 쓸 수 있는 서범직한 개발될 만한 서비스를 일단은 어떤 가시화를 해서 뭔가 스케치를 해놔야 그걸 보면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3차원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한 툴이 이제 베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그마와 베젤을 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어,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모바일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어, 일단은 그 UX 디자인에 관심 있어 하는 그 후배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저하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어떻게 같이 하게 될지. 그리고 이게 저희 팀스라는 프로젝트가 사실 딱 우리 뭐 조직을 딱 짜고 팀을 딱 짜가지고 뭔가를 견고하게 간다기보다는 뭐 들락날락 마치 핸드볼 경기에 어, 선수 교체가 수시로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따로 또 같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단 둘이서 시작하지만 뭐 참여자가 더 늘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뀌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관심 있는 분은 또 언제든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기보다는 언제든지 이제 참여하시면 환영합니다. 아, 말이 자꾸 씹히네. 어쨌든 저 이 팀스의 영상은 원고랄지 뭐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잡담하듯이 이런 컨셉으로 영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오늘은 그냥 정말로 두루뭉술하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화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